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네, 수요일이 밝았습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요. 한파주의보가 또 떴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도 정직, 성실, 겸손 다시 한번 초심 잡으면서 천천히 컨텐츠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한 가지의 차트를 봤을 때 이 기관 투자자들과 소매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굉장히 큰 하락 조정기를 맞았었잖아요. 이 보라색을 보여주는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보니까 투자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갔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에 반해 소매 투자자들은 공포감을 느끼면서 시장을 떠나가는 듯한 쭉 하락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중국발 딥시크 이슈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를 필두로 한 관세 전쟁을 필두로 한 이런 위기 속에서 기관과 개인의 움직임은 완전히 상이하게 달랐다라는 거, 우리는 그 기관의 움직임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 플랫폼이죠. 센티멘트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매수 적기이다. 역사적으로 시장은 대부분 이 군중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패닉셀을 하고 이제 알트코인은 끝났다. 암호화폐 반감기 사이클은 시즌 종료되었다라는 이런 군중의 예상이 있었지만은 이 다수가 암호화폐 회의적일 때가 오히려 이상적인 매수 기회일 수 있다. 어쩌면 우리가 부자의 반열로 오르기 위해서는 대중과는 반대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 투자의 그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비관론을 얼마나 잘 대처하면서 시간을 들일 수 있느냐가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도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비트코인이 조금만 주춤하더라도 이더리움을 필두로 한 메이저 알트코인 정말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하지만 익명 고래들, 그 기관 투자자들은 그런 급락을 틈타서 1.1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집하고 있었고요. 트럼프 차남 또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더리움 매수 적기이다.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그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이더리움이 지금 57%에 육박하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 또한 지금 암호화폐 손해를 보고 있겠죠. 하지만 그들 역시 손절을 치고 시장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 적기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 꿋꿋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도널드 트럼프와 같은 많은 기관들도 물려있다는 것이겠죠. 하지만 끌어올릴 것을 알기 때문에 홀딩하면서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집하는 것이 아닐까. XRP 역시 굉장히 많이 빠졌었지만 꽤 금방 회복을 했어요. 그쵸? 고래들은 이더리움과 XRP에 대해 집중적으로 더더욱 매집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정부에서 이제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솔솔 불어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한 장의 사진이 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사진이 설명하는 미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포함 가능성, 기대감이 좀 연출된다라는 듯한 기사화가 나오고 있죠. 여기 도널드 트럼프가 앉아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하워드 러트닉, 바로 미국의 상무부 장관, 그는 켄터 피츠제랄드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테더의 지분 5%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왼편에는 차기 재무부 장관 조지 소로스의 왼팔 스콧 베센트가 옆에 나란히 서 있는데요. 그 세 명 모두 다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친암호화폐 인사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나오네요. 위 사진은 백악관이 공개한 서명 사진이다. 이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비트코인 친화적인 정부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국부펀드를 설립하는 행정명령 서명식에 상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이 함께하고 있다. 그 모두 다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어떻게 시장이 흘러갈지 우리는 조금 더 고무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어제 그제 연출됐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의 이슈, 굉장히 큰 하락기를 보여줬었는데요. 미국의 대형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 때 있었던 강제 청산 규모를 뛰어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코땡땡 바이러스를 통해 유발됐었던 강제 청산 규모 역시 이번 2월 3일 블랙먼데이에 연출됐던 하락장 포션에 못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엄청나게 많은 패닉셀이 연출됐지만 그 이후에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반감기 사이클이 우리한테 연출이 될지 그렇게 먼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정부와 기관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기사를 통해서는 인도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었다. 얼마 전에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도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위해 국민투표를 붙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체코의 중앙은행 총재 역시 중앙은행이 비상금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안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포션 편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바가 있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노르웨이 국부펀드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간접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나왔던 기사거든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주식 보유를 늘렸다라는 거, 어쩌면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기반으로 한 대형 채굴업체죠. 라이어 플랫폼이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그리고 미국의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대거 매집을 하면서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 앞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조금 더 받아들이는 스탠스가 나오게 되면 많은 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움직임이 좀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역시 이미 암호화폐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지금 작년 11월 정도 기사인데요. 비트코인 덕보네라고 하면서 지금 국민연금 또한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 이제 우리나라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이제 머지않은 시점 시중 6대 은행을 필두로 해서 시큐리티 토큰 오퍼링이죠. 코인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것이고, 조만간 기관의 자금으로서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뚫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국민연금에서 대중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코인베이스 투자하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투자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 목적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정말 암호화폐, 현물 ETF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좀 하루빨리 뚫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크립토 시장에 조금 더 일찍 눈을 뜨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플의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2024년 4분기, 작년 4분기는 리플 역사에 남을 분기였다. 사실 최근에 나온 분기 보고서를 보게 되면 정말 리플에 대한 사업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 소각되면서 더 많은 유틸리티로 활용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분기 보고서에 나오는 소각량만 보더라도 작년 3분기에는 한 59만 개 정도 소각됐다면 작년 4분기에는 70만 개가 넘게 소각이 되면서 점점 유틸리티로 활용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3분기 대비해서 작년 4분기에 20% 넘게 소각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기관의 채택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리플 페이먼트를 통해 700억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했고요. 90개 이상의 지급 시장을 통해서 계속 글로벌 적용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일일 외환 결제 시장, FX, Foreign Exchange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미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위아머니 트랜스포와 같은 세계적인 탑3 송금 회사와 리플사가 모두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리플렛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더욱 XRP를 통해서 가치가 이동될 수 있는 시장 파이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독자님이 적어주신 댓글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본인이 20년 전부터 일본에 살면서 느낀 점, 정말 2025년부터 일본이 리플을 이용한다라는 거 정말인가 봅니다라고 해주셨죠. 일본의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SBI 리밋, 이미 SBI 회장 기타오 요시타카는 우리한테 정답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ETF가 언제 승인이 날지, 소송과 항소, 법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 법칙을 통해서 가치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기관들의 채택을 해서 실제로 리플이 사용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겠죠. 2025년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원년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의 최대 거래소 이 코인베이스가 슬슬 영국 쪽으로 유럽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거든요. 이 FCA의 승인을 받으면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영국의 FCA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Financial Conduct Authority라고 해서 금융행위감독원,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 금융감독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FCA,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원에서 코인베이스가 승인을 받으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영국의 FCA의 승인을 받은 아치악스 증권거래소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그들이 수억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실제 자산 RWA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XRP 레저를 선택했다라는 것 굉장히 고무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제 승인을 받은 아착스뿐만 아니라 이 머니마켓 펀드인 ADRBN 역시나 액세스를 XRP 레저 위에 올리고 있으면서 38억 파운드 규모의 리퀴디티 펀드를 XRP 레저 위에 올리고 있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스테이트 스트리트 피델리티 그리고 유럽을 기반으로 한 LGIM 역시 아착스와 함께 RWA 섹터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리플 레저로 연결이 되면서 가치의 인터넷을 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블랙록을 뒷배로 하고 있는 온도 파이낸스 역시 미 단기 국채를 XRP 레저 위에 토큰화시키고 있었죠. 이미 리플 원장이라고 하는 XRP 레저는 블랙록에게 금융 엘리트들에게 선택을 받은 하나의 레이어 1 메인넷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리플의 임원 모니카 롱이 RLUSD 스테이블코인이 더 많은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다. 티커로 올라갈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업홀드, 비트스탬프, 블리시, 빗소, 문페이, 인디펜던트 리저브, 말카도 비트코인 등등 굉장히 많은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래소 집단에 이미 올라가져 있지만 이제 슬슬 이 미국의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에도 올라갈 것이며 코인베이스는 FCA 승인을 통해서 영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코인베이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더라도 리플 USD에 대한 티커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시간의 지남에 따라 RLUSD와 XRP의 그 티커명, 이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자동화 마켓 메이커가 활성화되면서 더 탄탄한 가치의 인터넷의 구조, 웹 3.0의 시대가 우리 앞으로 다가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한 분석가는 XRP가 이 불마켓 서포트 밴드를 돌파하면서 실용적인 XRP 목표를 31달러까지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가격 예측은 그 누구의 의견일 뿐이고요. 저 또한 가격 예측을 하는 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2의 베어러블 가이라고 불리는 미스터 풀의 트위터 계정에서도 이제는 엄청난 상승이 곧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7번 구간까지 갔다가 크게 한번 떨어지는 8번 구간이 연출이 됐는데요. 지금 딱 이 자리에서 조금씩 올라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가격 모멘텀이 연출이 될지, 어디까지 오를지, 그들이 얼마나 끌어올릴지 우리는 고무적으로 지켜보면서 시장에 머무를 필요가 있겠죠. 전 리플의 옹호 변호사 존 디튼 또한 XRP 가격을 예측하면서 XRP가 이더리움을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 디튼 같은 경우는 약 8달러 정도를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이것 또한 참고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리플의 시가총액 한 230조 원 정도 되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정말 리플이 존 디튼이 말하는 것처럼 8달러 정도만 가게 되면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죠. 올해 연말까지 시기열을 좀 길게 놓고 본다면 XRP가 이더리움에 대한 시가총액을 다시 한번 추월할 수 있는 시기가 연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리플 10,000개도 필요 없다. 1,000개에서 5,000개까지만 가지고 있어도 정말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부의 반열로 오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스위프트망에 리플렛이 탑재되는 시기 이제 올해 안에는 구현이 되기 때문에 기관의 채택을 통한 글로벌 포모의 시기 리플에서도 반드시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시장에 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제가 올린 마인드셋 글에 우리 에이플 회원님 소환766님이 본인의 인사이트를 좀 올려주셨습니다. 최근에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죠. 중국의 관세는 10%인데 반면에 캐나다와 멕시코는 25% 관세를 적용했다. 중국을 견제한다고 했는데 주변국을 더 관세를 세게 하고 있죠.
알고 보니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을 도널드 트럼프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요? 지금 현재 중국을 견제하는 의미로 계속 관세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그 협상의 고수인 도널드 트럼프는 반드시 물가와 유가를 잡으면서 다시 한번 마가에 대한 스탠스를 취하게끔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만들게 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이 소환 766님께서도 무조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건 리플 XRP가 대장격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확신을 느끼고 계십니다. 리플만큼은 확신이 든다라고 해주시고 계시네요. 여러분들께서도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리플 XRP에 대한 목표 수량 반드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환766님 인사이트 공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좀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